김수장 구단입니다. 지난해 좋은 성적으로 팀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었고 사실 성적을 잘 내는 기사는 많지만 자신이 직접 책을 써서 네. 이렇게 저술한 기사는 많지가 않거든요. 네, 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바둑룰에 대해서 15년 가까이 홀로 연구를 하시면서 네. 한국 바둑룰을 정비를 많이 했고요. 또 사활 문제라는 것도 만드는데 굉장히 고단하거든요. 결국에는 집 네. 차이를 네.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집 정도는 흙이 유리했던 바둑인데 네, 이 김수장 구단이 좀 싹싹하게 네, 깔끔하게 또 던졌습니다. 네. 패배를 시인을 글쎄요. 했어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엔 김수장 구단이 처음에 좀 판이 잘못 짜진 부분에 대해서 좀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이 첫 승을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네, 팀에게 또 1승을 선물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서봉수 구단도 이제 개인 성적에서도 연패를 끊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선수국감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조금 이른 종국이 됐고요. 네, 네. 저희 2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판도 뭔가 진행이 많이 된 듯 보이는데 네, 자, 이 판도 이제 지금이 딱 바로 이제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김동엽 구단의 흑번, 김기현 7단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흑이 100이 붙이니까 흑이 여기를 뒀습니다. 100은 끊었고요. 자, 패를 거냐 마냐. 지금 그런 결정인데 패를 걸면은 이제 팩감을 따지게 되죠. 팩감은 이쪽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판단을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형세를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아마 네. 김동엽 선수도 지금 아직 초읽기에 물리지 않은 상황 같은데요. 지금 남은 시간은 형세 판단을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봐요. 왜냐면은 유리하면 패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네, 불리하면은 이제 패를 걸어야 됩니다. 불리한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100이 꽤 큰 집을 얻은 거라서 흑은 이렇게 두지를 않았겠죠, 처음부터. 네, 지금 이제 흑이 이쪽이 약 30집입니다. 이쪽이 12집이고요. 42집, 네, 약 10집. 쉬운 2집. 이쪽은 대략 60집은 되겠습니다. 이 패를 안 한다라고 보고 100의 집을 계산해 볼게요. 네. 네. 이쪽은 대략 이제 30집, 여기가 30집입니다. 자, 이쪽이 8집. 38, 자, 이쪽이 한 7집. 45. 45. 한 5집 하면 50집. 아, 참 애매하네요. 집으로만 하면 한 10집 정도인데요. 참 애매합니다. 흑이 유리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선수는 네. 어떻게 보면은 단수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네, 될까요? 100은 지금 저기를 얻지 않았더라면 네. 10집 이상으로 벌어지니까 100은 둬야 되고요. 근데 10집 정도에서 흑이 양보한다. 근데 100은 여기 끊는 것도 남아있고, 여기 있는 데가 좀 괴롭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집 정도는 흑이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둔 건 이제 팩감을 만들러 간 건데, 이거를 이제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때렸고, 흑은 여기 이을 리가 없죠. 여기 무조건 한번 더 두겠죠. 자, 이제 공격을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지금 안전하게 여길 뚫어가는 것은 네, 이쪽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좀 이 정도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뒤로 받게 되면은 네, 요거 한 점 잡는 거는 왠지 좀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통째로 뚫고 싶은 자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뚫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뚫리기만 된다면 집으로는 흙이 앞서게 됩니다. 자, 이 바둑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 굉장히 승부처가 되겠네요. 지금 이 보면은 백돌이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좀 흙은 근데- 뭐 최대한 괴롭혀야 할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여기 약간 좀 모양이 이제 들여다 보면은 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데를 이제 끊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원래는 좀 흙이 잡을 수 있지만 이게 따내져 있어서 네. 반대로 백이 흙이 잡죠. 약간 흙도 하나, 좀 모양이 엷은 데가 많아서 셋, 넷, 다섯, 자, 지금부터 여섯, 이제 한 10수 정도가 서로 승부처가 여덟, 되겠네요.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네. 네. 촐기를 사용하는 김기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지금 바둑이 아주 여유 있는 바둑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두기에는 이거는 뭐 백이 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강수는 이제 여기를 틀어 막는 게 가장 강수죠. 이제 백의 가장 좋은 흐름은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30초. 뭔가 하나, 잡긴 잡는데 셋, 네, 다 돌려버리죠. 다섯, 여섯, 이쪽을 따내도 일곱, 여덟, 이렇게 아홉, 또 먹여치고 열. 아 이거는 네, 해석을 이렇게 정말 되니까. 잘 활용을 한 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흙은 돌 7개 투자되는데 빵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진행입니다. 근데 이제 막는 수가 되냐 안 되냐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아 늘었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백이 나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여기 공배가 모두 집이 되었고 네, 이거는 이제 흙이 10집 정도 이득을 받습니다. 지금 백이 손을 이제 뺄 수 있느냐 그게 참 어려운데요. 여기나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만 여기 약점이 있어요. 이쪽 끊게 되면은 단수를 어느 쪽이든 쳐야 됩니다. 30초. 하나, 근데 여기 단수를 둘, 치고 셋, 이쪽을 젖혀버리면 다섯, 통째로 여섯, 아래쪽에 통째로 일곱, 잡힙니다. 아 여덟. 이건 뭐 아홉, 집으로 안 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손을 빼지 102번 못해요. 남았습니다. 아 네, 2회까지 몰리는 네. 김기현 선수인데 네, 지금 뭐 백은 지금 여기저기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약간 이제 하기 싫은 수인데요. 이제 응급처치를 빨리 하고 여기를 들여다보든지 뭐 따내든지 여기 둬야 되는데 이쪽 뭔가 받게 된 다음에 흙이 다시 이 한 점을 드러내게 되면은 또 패가 엮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당할 거 다 당하고 여기는 또 패대로 남고 그러니까 백은 30초. 소득이 없는 진행이죠. 네. 둘, 일단은 높고요. 네. 흙이 그쪽을 따냈어요. 일단은 흙이 약간 좀 좀 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이 안 받으면 다시 또 패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백은 여기 둘 여유는 없고요. 백은 무조건 여기 잡던지 해서 버텨야 됩니다.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들여다봐서 패를 30초. 확 키우는 방법도 하나. 있겠죠. 둘, 패는 양보는 할 수는 네. 없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바둑도 어려운데 마지막 초읽기까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김기현 선수인데요. 네, 일단 좀 그냥 위협하는 거죠. 패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초읽기를 위협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끊는 수를 노리고 있죠. 네, 백도
이쪽 끊게 되면 여기 이제 붙이는 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배가 없어서요. 그렇네요. 네. 흙은 어딘가는 꼭 받아야 됩니다. 있게 되면 한 칸 정도 띄어서 이쪽 이제 받게 되는데요. 자, 역시 이 바둑은 여기 패가 일단 승부가 되겠습니다. 흙이 약간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백은 이제 집요하게 패를 계속 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 끊는 거를 간접 보강하는 수입니다. 이쪽을 두면은 이게 미리 와 있으니까 이쪽 틀어 막아서 공배가 잡을 수가 달라졌죠. 있고, 네. 젖히게 되면은 이제 끊어서 네, 이쪽을 이제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못 두니까요.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수네요. 흙은 여기서 좀 빨리 정리 좀 빨리 하고 싶은 자리긴 합니다만 바둑 10집 정도 우세하죠. 근데 이쪽을 백이 계속 버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앙의 집이 꽤 좀 많이 났습니다. 흙은 패를 계속 할 것인지 30초. 여기를 하나, 이어서 버틸 것인지 그 두 개를 결정해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패를 계속 하는 쪽인데요. 네, 패감을 쓴 거죠. 네. 백은 이제 무조건 받아야 돼요. 마지막 이쪽을 하나, 흙이 밀고 들어가면 잡힙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패싸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패싸움의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죠. 뭐 대마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류의 패싸움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하고 엮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백도 30초. 여기를 두고 싶은 하나, 거고 둘, 또 여기를 두고 싶은 셋, 겁니다. 넷,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쪽을 여섯, 나중에 씌워왔을 때 일곱, 잡으러 가는 여덟, 수를 두게 되죠. 아홉. 이런 위험해 노림이. 보여요. 예. 흙 4번 나왔습니다. 백은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런 데를 도와도 이게 집이 한 10집 이상 납니다. 굉장히 큰 자리죠. 패보다는 실은 중앙에 두 점을 둘 수 있냐 없냐 이게 더 관건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뻔한 자리인데 좀 고민하는 거는 여기를 둬서 집의 모양을 없앨까 말까 지금 그 고민인데요. 30초. 이게 또 장단점이 묘하게 있네요. 아, 집을 없애는 쪽으로 갔는데 이거는 여기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잡게 되면은 네, 여기를 선수로 이제 듣게 되면 한 집이 날 수가 있죠. 백이 이 모양이요. 여기 두게 되면은 백이 이쪽을 둬도 집이 나지 않습니다. 먹이치게 되면은 네, 여기는 옥집의 형태죠. 네. 네, 이거 이쪽을 이었을 때 손을 빼지 말라. 그런 위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근데 흙이 치받는 거는 집으로는 꽤 손해예요. 넷, 네. 그냥 멀리서 한 칸을 네. 뜨네요. 팩감 쪽으로 더 그러니까 이렇게 둬도 두 점 이렇게 잡히는 건 별거 없지 않냐. 그리고 팩감도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네요. 나중에 끊어지기까지 하네요. 네. 아, 못 두는군요. 네. 그러니까 백은 한 두 점을 못 둡니다. 네, 잡아야 되는데 팩감을 더 생각을 했군요. 그렇네요. 아, 여러모로 좀 두기 곤란한 마지막 네. 하나, 상황인데요. 셋, 중앙의 정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팩감을 쓰는데도 요령이 있죠. 지금 이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도 이 바둑에 딱 요 포인트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팩감을 이렇게 쓰지 않을까 했는데 구단들은 패를 도대체 팩감을 어떻게 쓰나, 네, 이렇게 접근해서 보시면 또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팩감을 제일 확실한 팩감이라고 이렇게 상대 집에 가서 이런 류의 팩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가장 나중에 둬야 돼요. 팩감을 쓸 마지막 때. 하나, 팩감을 쓰면서 또 집으로 네. 손해를 셋. 보고 있는 거죠? 넷,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은 네, 손해가 없는 수부터 두죠. 네. 저 친구도 그렇고요. 우리가 바둑 이 사람이 몇 급 정도 두겠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바둑을 두면 물론 대충은 알 수 있지만 팩감을 쓰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기량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팩감도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마지막 있겠지만 하나, 팩감을 좀 셋, 더 고수다라고 넷. 생각하시면은 다섯, 네, 이렇게 쓰겠죠. 이래야지 나중에 넘어가는 끝내기 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금 바둑 자체도 양보하면은 백이 지고, 그때 흑은 이렇게 양보하자니 이쪽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면은 이 판이 굉장히 미세해지니까 이렇게는 좀 두기가 싫고, 네. 지금 저 패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양보할 수 네. 없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패를 네, 이었습니다. 그냥 해소를 했네요. 네. 자, 오늘 역시 좀 열집의 우세는 좀 김동엽 선수가 열집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2점 따내는 건 선수가 안 되는 거죠? 네. 잡으러 오는 것은 역시 좀 마지막 어렵습니다. 또 하나, 게다가 흑은 좀 둘, 비상수단으로 셋, 여기 이제 한 집이 남아 있어서요. 다섯, 네, 요거와 여섯. 상관없이 살아 있습니다. 빈상각이 선수군요. 네. 자, 근데 이쪽도 크지만 근데 실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흙이 잡는 것과 비교해 보면요, 열집의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흙이 30초. 열지 하나, 둘, 우세하네요. 셋, 자, 근데 이제 백도 네. 보시면 약간의 여섯, 좀 붙는 부분들이 여섯. 있죠. 일곱, 여덟, 네. 자, 지금 자, 일단 이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큰 자리인데, 네. 지금 이제 백의 집은 이제 45 정도 납니다. 눈앞의 집으로 따지면요. 백의 흑은 지금 50 한 7 정도 나니까 네. 이거는 약간 흑이 약간은 우세한 상황에서 진행은 됩니다. 근데 마지막 요런 데가 좀 둘, 계속 이제 백이 셋, 집이 붙는 곳이었어요. 여섯, 이것도 이제 열집 일곱, 안쪽으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흙이 조금 실수하면은 네.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0집 정도면은 뭐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네. 차이니까요. 자, 이 김동혁보다는 이 침묵의 승부사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30초. 생각 하나. 예상을 하시나요? 둘, 셋, 침묵의 승부사요. 다섯. 왜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지. 네. 글쎄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 좀 조용하잖아요. 이게 승부라는 사람들이 아,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근데 뭔가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김동엽보다는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말씀을 거의 안 하신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바둑에서 중요한 판과 이런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판을 잘 이기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 사부님들이 이제 침묵의 승부사라는 이제 별명을 붙였다고 네. 하는데요. 김동엽 구단은 2008년도에 바둑리그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때는 통합 예선을 해왔고 시니어들과 같이 경쟁하는 예선인데요. 그렇죠. 네. 참 엄청난 일을 해내신 거죠. 30초. 그래서 이제 하나, 약 4연승 정도 둘, 거둬서 이제 셋, 본선까지 넷. 올라갔었죠. 다섯, 여섯, 일곱. 또 그 2005년도에는 생애 또 첫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조금 늦은 나이에 맛본 네. 우승컵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측하시겠지만 음성인삼 팀의 캐릭터는 정말 김수장 구단도 그렇고 김동혁 구단도 그렇고 정말 이게 뭔가 딱 표시는 다 나지 않지만 굉장히 꾸준하고 네. 말없이 자신의 길을 이제 묵묵히 가는 정말 진정한 이제 프로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김기현 선수는 또 마지막. 작년에 하나, 굉장히 네. 좋은 성적을 거둬서 MVP에 네. 네. 다섯, 또 여섯.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김기현 선수는 이제 입단하기 전에도 이제 학생들 지도 쪽에 굉장히 일가견이 네. 있으셨어요. 근데 프로 된 다음에도 이제 승부도 같이 이제 하시면서 거의 20년 가깝게 어린 학생들 지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김기현 선수한테 배웠던 프로 기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김기현 사원님한테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김기현 사원님은 이제 끝없는 마지막. 스파링의 연속이라고 하나, 합니다. 둘, 굉장히 속기판데 네. 애들 앉혀놓고 그냥 다섯, 우다다다닥 바둑을 이제 여섯, 실전으로만 지도를 이제 여덟. 하시는 건데요. 이 예전 사원님들은 일단 그렇게 바둑을 배우셨다 그래요. 실전으로 이렇게 익혀서 본인이 본인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네.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좀 교과서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예전의 네. 기사들은 뭔가 자신만의 기풍, 네. 뭔가 이 기사하면 이런 스타일 네. 이런 게 딱 떠올랐는데 30초. 요즘 기사들은 뭔가 만능 엔터테인먼트 네. 같이 넷, 다섯, 또 여섯, 특색 있는 일곱, 바둑은 여덟, 아홉, 예전보다는 열. 네.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세 번 같아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바둑 리그의 어떤 뭐 존재 이유랄까요? 또 이게 왜 시합을 이렇게 하냐라고 보면은 이 바둑이라는 것이 뭐 너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이 한 판을 이겨야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이기겠다. 그런 과정을 담는 건데 시니어 리그의 선배님들은 그 30초. 과정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둘, 셋, 뭐 험한 길을 넷. 가시는 분도 있고 다섯, 그냥 편안하게 둘레길을 걸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벽을 타시는 분도 있고 다 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야,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바둑도 있구나. 네. 그렇게 좀 깨닫게 되는 또 바둑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또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백이 이쪽을 둬서 흙은 여기를 잡았고요. 대신에 여기는 흙이 좀 일부러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잡은 게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집입니다. 여덟 집인데 흔히 이 선에 젖혀 있는 끝내기는 자체가 여섯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흙은 일부러 두 점을 버린 겁니다. 네. 이런 거 젖혀 있는 거는 여섯 집 끝내기다. 자, 끝내기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이 끝내기 때는 중앙이 제일 작습니다. 중앙이 제일 작은데 중앙 쪽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이게 좀 텅 비니까 이제 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 크기를 계산해 네. 보면 귀나 변의 그렇습니다. 끝내기가 더 크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귀나 변은 내 집도 늘고 상대가 두면은 상대 집도 늘기 때문에 이게 두 배의 의미가 있는데 중앙이라는 거는 100집만 늘거나 아니면 여길 둬도 이게 흙은 자기 집이 생기진 않죠. 네, 그래서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큰 게 아니라 항상 귀와 변이 다시 커집니다. 자, 아마 이쪽에 대한 끝내기가 아마 제일 좀 나중에 두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차라리 이런 데가 더 큰 거죠. 흙집도 늘고 네. 백집도 같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 끝내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냥 편하게 선수 끝내기를 제일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선수 끝내기를 보통 안 하고 후수 끝내기를 계속 하는데요. 이게 선수를 좀 주의 깊게 잘 찾아서 선수 쪽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큰 끝내기도 거의 다 둔 것 같은데요. 어떤 이 묘하게 팀의 이 캐릭터와 어떤 팀의 구성이 좀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음성 인상 충북 음성이죠. 음성의 둘, 음성군인데요. 넷, 음성군을 다섯. 대표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음성군을 대표하는 네. 동물요? 어떤 동물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 팀의 이 선수들을 한번 잘 떠올리면서 어떤 동물일까? 네, 힌트를 드리면 좀 우직합니다. 네, 갑자기 바둑 말고. 네. 우직하다는 얘기만으로는 네. 너무 많은데요. 그런 동물이. 네. 지금 이제 음성군을 대표하는 동물은 거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하나, 근데 이제 둘, 셋, 어떤 음성군 선수들도 그렇게 한 발자국 이제 그렇게 지금 바둑을 인생을 살아오시는 선배님들이 네. 이제 팀을 이제 선수가 된 거죠. 아마 음성 선수들도 좀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네. 자, 지금 이제 젖혀 있는 끝내기 모두 끝났습니다. 젖혀 있는 끝내기 모두 끝나고 이제 비로소 이제 마지막에 중앙 쪽 끝내기를 가죠. 자, 여기서 백이 이을 수 있느냐가 어렵습니다. 근데 백은 뭐 이렇게 두는 거는 굉장히 작고요. 왜냐면 여기 두면 양단수가 절묘하게 되죠. 여기와 여기 양단수니까 백은 일단은 여기를 버텨야 됩니다. 자, 이때 마지막 흙이 하나, 유리하다면 이을 수도 둘. 있고 셋, 만만치 않다면 네. 버틸 수가 있죠. 흙이 백이 이쪽으로 두나요? 네, 약간 싱거운데요. 네. 그냥 네. 좀 쉽게 정리를 했는데요. 열집
그래서 조금 더 차이 나는 정도. 그게 아직도 좀 약간 유리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 불리한 쪽에서는 둘, 셋, 약간 어쩔 수 없는 게 넷, 상대 실수가 나올 다섯,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여섯, 경우밖에 일곱.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바둑을 네. 인생과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열심히 30초. 기다리고 하나, 있으면 네. 언젠가는 기회가 오잖아요. 네, 그렇죠. 넷, 근데 여섯, 안 올 수도 있죠. 일곱, 바둑을 두다 보면 여덟, 아홉, 안 오면은 두번 씁쓸합니다. 남았습니다. 일단 끝내기로 보면은 이제 100은 여기 두는 게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 두면 요거 이제 서너집 두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제 30초. 말씀드렸지만 하나, 둘, 내 집만 깨는 것보다는 내 집도 늘면서 상대를 깨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곳이 훨씬 더 큽니다. 일단 이번 이 4라운드에서 이게 좀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라운드죠. 모든 팀들이. 이 바둑으로 치면은 한 40수 정도 두고 이제 한 40에서 50수. 근데 이 한 판의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딱 그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포석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3연성 포석, 중국식 포석 이런 식으로 포석이 30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둬보겠는데 30수 이후는 책도 없고 똑같은 그냥, 아무것도 바둑이 나오기가 없습니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두는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제 4라운드니까 딱 한 40수 정도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상위권과 하위권을 쳐지는 딱 분기점으로 가는 거죠. 이제 기세를 타면은 또 이제 매판 네. 이기기가 쉬운 반면에 그렇죠. 몇 판 지다 보면은 또 자신감이 떨어지기 네.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둑 리그, 또 여자 바둑 리그, 또 시니어 바둑 리그 마지막. 이게 단체전이 좀 많이 둘,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넷, 예, 다섯, 그동안 이제 감독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반에 분위기가 처지면은 쉽지 않더라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위권으로 처진 팀들을 보면은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아니면 경력음을 하사한다든지 이런 분위기 전환을 굉장히 네.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흙이 찔러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두지 않으면은 요 사이가 끊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요돌 때문에 있지만 요돌이 없게 되면은 이어서 양쪽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수입니다. 바우 끝내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런 형태가 이제 자충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게 항상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30초. 공배가 모두 하나, 채워지는 것들이 둘, 다 자충수인데 네. 이런 수를 제일 나중에 두셔야 돼요. 3라운드 때도 이런 류의 사건이 있었죠. 자충이 마지막에 걸렸는데 받으면은 이기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부천 김일환 선수가 자충을 둬놓고 손을 뺐던 것이 오히려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이제 서로 최선의 수를 둔다면 뭐 수가 안 나는 장면이었는데 좀 착각이 네. 있어서 역전패를 당했었죠. 항상 맨 마지막에 마지막. 유심히 봐야 하나,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수가 나지 않지만 이 자충이 되면서 즉 돌이 채워지면서 수가 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네, 좀 안전하게 두는 거죠.
일단 한 집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네. 또 여기 이제 끝내가 남아 있으니까 네, 역시 이쪽을 이제 늘었습니다. 열집에서 집 차이는 변화가 없을까요? 네, 집이 또 한번 계산해 볼까요? (30초) 하나, 둘, 네, 셋, 지금 넷, 밑에 좀 다섯, 차이가 좀 좁혀지긴 여섯, 했는데 요 정도 아직은 일곱. 요 정도 유리합니다. 한 8집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70 대 여섯, 62 정도니까요. 8집. 네, 그럼 여덟 약간 집인데 차이가 줄었네요. 네, 10집에서 조금 한두 집 줄었네요. 네. 그만큼 끝내기에서 백이 했다는 네. 얘긴데요. 바둑은 좀 묘해서 유리하면 약간 감각이 좀 흐릿해져요. 그 물러서게 네.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조금씩 계속 양보하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좀 만만치 않아질 가능성도 있네요. 왜냐면 여기도 좀 흙이 빨리 해놨어야 되는데 네, 흙이 해놨어야 되는데요. 백은 무조건 좀 손을 뺄 수 없죠. 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빨리 해놨어야 되는데 반대로 당했습니다. 이게 좀 30초 의외로 영향을 하나, 미치는 게 둘, 여기 두면은 셋, 이런 식으로 넷, 집이 또 늘어나요. 여섯, 자, 이제 이거 그동안은 흙이 계속 유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김동혁 선수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주 선수는 세 번을 만나서 김기현 선수가 2승 1패로 상대 전적을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판이 상대 전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지금 서로 간에 여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큰 자리인데요. 이쪽 두고 네. 이쪽 이제 백이 단수라고 치면은 여기를 두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큰 자리인데 이게 여기 또 한 번의 실수예요 지금. 네. 자 지금 약간 좀 미묘합니다. 네. 네, 원래는 백이 먼저 이거 찔러야 되는데 글쎄요. 백이 찔러 놓고 여기 뒀으면 여기 못 찌릅니다. 치중수 때문에. 네, 지금 막판에 또 약간 단수 변화가 칠때 끊어놓는 네. 수가 있군요. 지금 한 점을 따내는 건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손해인 거죠? 되니까요. 네. 네. 이어야 되는데 일단 느낌상으로는 백이 좋은 기회를 날린 것 같아요. 흙이 이쪽을 둔 게 두 집짜리인데 여기를 빨리 뒀어야 되고요. 그래도 백이 약간 득을 봤을까요? 아, 이거 점점 차이가 계속 좁혀집니다. 네. 그래도 아직도 흙이 이제 유리하네요. 이 백이 이거를 제대로 뒀으면 뭐 굉장히 빡빡했을 것 같은데 백이 좋은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쪽이 큰 자리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지금 이제 여기도 한 점을 따내는 게 두 집짜리고요. 또 여기가 또 서로 두 집입니다. 내가 두면 한 집, 상대가 두면 한 집이니까 이게 네. 두 집 맞보기네요. 그래서 여기가 역끝내기라고 하는데 한 집짜리 역끝내기 반대로 두고 네. 양쪽을 두 집짜리는 맞보기로 맛보기로 했습니다. 보는 거네요. 끝내기를 하실 때는 이게 좀 초반과 중반은 속기로 빨리빨리 두시는 분들이 좀 잘 둔다라고 좀 점수를 얻는다라고 보지만 이 종반에서는 이 침착한 쪽이 항상 점수를 얻습니다. 네. 잔실수가 많으면은 끝내기에서는 바로바로 이제 손실로 이어지죠. 이 종반에 또 사건 사고가 많이 네. 일어나거든요. 네, 두 집짜리 따냈고요. 네, 이제 끝내기는 이제 마지막 반패와 들어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은 서로 이제 안 하는 거죠. 지금 흑은 일단 굳이 여기 패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이제 끝내기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차이는 아직도 네, 8집, 아홉 집, 9집. 네, 9집, 10집 정도 됩니다. 네. 이쪽에서 백이 좀 정교하게 뒀으면 굉장히 30초. 미세했을 것 하나,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고 따내고 있고 하면 되나요? 지금 네, 이제 두 판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요. 다 공배를 메우고 있습니다. 네, 1국과 2국이 거의 네.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네. 됐어요. 두 판 다 공배를 메우는 거네요. 네, 1국이 조금 더 먼저 공배를 메웠는데요. 네. 김준영 일단도 네, 오랜만에 시니어 리그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둑판을 빨리 보고 싶은데 네, 39집이고요, 네, 백집은. 이 바둑룰이 예전에는 개가를 할 때 둘이 그냥 한 번에 계산했는데요. 최근에는 바둑룰이 개정이 돼서 한 명씩 합니다. 혹시 모를 이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는 의미가 네. 있죠. 100은 이제 39집입니다. 집이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집 만드는 것도 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특히 초급자, 저급자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상 이게 10집 단위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면 제일 깔끔합니다. 네. 100이 이제
일단 55집이고 네, 51집이죠. 네, 51집 맞나요? 51집입니다. 네. 네, 51집 대 39집. 네, 12집 흑이 이겼습니다. 5집 네. 반. 네, 백성호 선수가 두 번째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상주곡감 한 판 더 승리를 추가하면서 팀 승리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여기 갈 수 있었는데 뭔지 안 하고 그거는 뭐 양쪽이 켜져 있다고 네, 지금 저 이 이 판도 곡도 끝났어요. 네, 동시에 종료가 된 것 같은데 흑이 3집 반 정도 승리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되는데요. 네, 지금 개가를 마친 네. 상황이어서 네. 네, 지금 걔가 마치고 이제 잠깐 복귀를 이제 네,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흑의 약 석집 반 네, 정도 승리해서 2집 반 내지 3집 반인데요. 아직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금 수치가 네.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김동엽 네. 선수가 네. 승리를 거둔 거죠. 네, 김동엽 선수가 음성 인삼 팀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판을 네. 져 있는 상태여서 아깝게 팀 네, 승리는 약간- 가져가지 못했네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양 팀의 스코어는 2대1. 상주곡감이 4라운드 3경기를 가져갑니다. 네, 거의 뭐 비슷하게 진행이 돼서 이 한 판은 이 개가하는 장면을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상주곡감이 서봉수 선수가 첫 승리를 거두면서 네. 좀 유리하게 출발을 했었죠. 네, 역시 이렇게 일지명 간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하는 쪽이 팀의 승리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네, 이게 승부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수장 구단이 좀 성우수 구단의 초반에 약간 그 반발을 네, 좀 약간 계속 그냥 당하고만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반 이후에 자꾸 변화를 꾀하긴 했지만 약간 초반에 좀 이렇게 틀어진 거에 대한 네, 약간 이 마음이 좀 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그럴 때 이 약간 맘상하거든요, 저희도. 그러면 그냥 바둑 자체는 좀 만만치 않아도 스스로 씩씩대가 도를 경우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좀 김수장보다는 더, 좀 네. 아쉬움이 남았던 한 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반발을 빨리 했었으면은 네. 좀 그렇게 짓부족에 걸리지는 네.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역시 그런 부분도 역시 그날 컨디션도 있고요. 또 바둑 내용에 따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판이었죠. 김동엽 선수 네. 판은 좀 진행이 어땠을까요? 네. 저희가 한 중반부터 봤었는데. 네. 근데 김동혁 선수의 어떤 장점이 잘 드러난 그런 한 판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힘있게 가면서 지배 균형을 잘 맞추는 스타일이고요. 네, 잔수가 굉장히 능하신데 역시 오늘 후반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에요. 패에 걸렸죠. 끝내기 둘 때 많았죠. 또 중앙 특히 어려웠는데 이 세 부분 접전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두면서 네. 결국 좀 10집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판이었죠. 백성우 선수도 네.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참 귀중한 1승이죠. 네, 이 판은 여기 김준영 선수가 올해 좀 처음으로 좀 지명을 좀 받아서 대국하지 네. 않습니까? 역시 올해 처음 이제 신인 어떻게 보면 신인인데요. 이 처음 대결이 첫 승 거두고 뭐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또 한 번 이 경험 1승을 딱 거둔 순간에는 네. 워낙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 아마도 잘 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상주곡감이 2대1로 음성 인삼을 눌렀습니다. 상주곡감의 백성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다른 판들도 좀 진행을 봐서 그 대국 내용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좀 총평 부탁드릴게요. 네, 초반에 포석이 좀 좋고
중반에 좀 쉽게 좀 편하게 좀 이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거의 네. 완승이라는 얘기네요. 어쨌든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1승이잖아요. 같은 1승이셔도 그래도 좀 뿌듯함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그래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게 기쁨을 너무 감추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뭐 기분 좋은 것은 없고요. 네. 어쨌든 뭐 팀이 이겼다는 게 다행입니다. 네. 네. 상주곡감하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또 위험 있는 팀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이제 같은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됐어요. 작년과 같은. 올해는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네, 일단 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뭐 작년하고 똑같이 일단 정상에 오르는 것은 일단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른 팀들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봐야 되겠죠. 네.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좀 악역을 하나 맡게 됐는데요. 백성호 선수도 예상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저번 라운드 때 약간 이제 이 바둑룰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좀 이제 반칙패를 당하셨어요. 좀 저희 좀 흔하지 않은 일이긴 한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네, 제가 한번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룰은 처음 당해보는 것이고 뭐 3월달에 개정됐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들린 바가 없고 저도 심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심판인 저도 모르고 있고 그날 해설하던 해설자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한 10명 네. 중에 몇 명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들도 잘 모르겠다고 국가대표 감독도 잘 모르겠다라는데 네. 어쨌든 네. 뭐 악법도 법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손을 띄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때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네. 뭐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의 판례가 되겠죠. 이제. 네. 네. 뭐 앞으로 네. 더 좋은 성적 내주실 걸 기대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백성호 선수가 속해 있는 상주곡감이 이제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 싶어요. 중후반을 좀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네. 처음에 저희 팀에서 좀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아, 그날 패하면서 팀이 약간 좀 가라앉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센 팀은 언제든지 올라가겠죠. 네, 네, 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적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둔 상주곡감의 백성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은성 인삼을 맞이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참 좀 신경은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주곡감 입장에서는 이제 저번 라운드에 좀 아픈 기억을 네. 이제 승리로 또 이제 씻어내서 아마 또 이제 이번 시니어리가 중반전을 좀 잘 맞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4라운드 3경기는 상주곡감이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니어 리그 대진표 보시죠. 네, 4라운드 3경기는 백성호 선수와 서봉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를 상주곡감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역시 부산 KH 에너지가 3승을 달리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주곡감은 3위로 자리를 바꾸게 됐네요. 네, 일단 2승 팀과 1승 팀으로 상하위권 나누게 됐는데요. 아직은 지금 초반에 불과해서 또 이제 5라운드, 6라운드 이때가 더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네, 은성 인삼은 이제 중후반을 잘 꾸려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5라운드 바로 돌아오는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부산 KH 에너지가 서울 사이버오로랑 붙게 된대요. 네, 지금 1, 2위 팀 간의 대결인데요. 뭐 정말 화제 선수들과 맹장들이 모여 있어서 역시 월요일 경기가 일단 제일 눈에 감입니다. 네, 2라운드랑 네. 3라운드는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2라운드와 3라운드를 보시면 상위 팀과 하위 팀 간의 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위 팀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음성 인삼은 휴번이 됐습니다. 좀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니어 리그만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라운드를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 좀 어떠세요? 시니어 리그의 진행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최근에 이 바둑계에서 시니어 리그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화제 중심에 서 있는데 역시 그런 화제 중심에 서 있는 리그답게 정말 한판만에 치열하고요. 이제 5라운드부터 더 좋은 내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지는 5라운드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 시니어 리그 저희는 월화수 11시에 중계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